안녕하세요, 오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니의 트리니티 렌즈 3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소니 알파1 마크2, 알파1, 알파7C2와 소니의 1635 f2.8 GM2, 2470 f2.8 GM2, 70200 f2.8 GM2로 촬영한 다양한 무부정 로우 원본 이미지들 준비해봤으니까 이 렌즈들의 이미지 퀄리티를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마 사진 하시는 분들은 트리니티니 3위일체니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f2.8의 고정 조리개를 가진 광각 줌렌즈, 표준 줌렌즈, 망원 줌렌즈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부르는 말인데, 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신격을 가진다 이런 말처럼 전혀 다른 캐릭터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렌즈들 3개가 모이면 뭔가 신성을 지니는 것처럼 완벽해진다, 이런 다소 오버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아예 틀린 말도 아닌 게, 이 3개의 렌즈를 갖추고 있으면 16mm 광각부터 200mm 망원까지 이 넓은 초점 범위를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 초점 범위가 일반적인 목적의 상당 부분 부합하는 초점거리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3개의 렌즈만 있으면 일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촬영을 해낼 수가 있어요. 풍경, 건축, 인테리어, 인물, 일상, 소품, 공연, 웨딩, 다큐, 화보 등등. 그러니까 일상, 상업, 아트, 포토 저널리즘 이런 영역에 속하는 사진들의 90% 이상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초광각이라든가 혹은 초망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약간은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렌즈처럼 말하게 되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에는 영상 촬영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 스토리가 이어져요. 브이로그니, 제품이니, 행사니, 다큐멘터리니, 웨딩이니, 인터뷰니, 단편 영화니, 뮤직비디오니, 컨텐츠로 소비되는 대부분의 영상 컨텐츠의 촬영을 이 3개의 렌즈로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f2.8의 조리개는 꽤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조리개고요. 심도의 컨트롤 측면에서도 충분히 좋은 조리개 수치입니다. 게다가 조리개가 16mm부터 200mm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이게 렌즈를 갈면서 작업을 하더라도 조리개의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작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함을 주기도 해요. 수많은 프로 작가들이 거의 반드시 사용하는 렌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제조사를 막론하고 혼을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만듦새나 방진방적, 각종 스위치, 버튼, 기능 이런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3가지 렌즈를 가지고 있다면 거의 완벽한 렌즈 세트를 구축하셨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도 취미도 카메라기 때문에 줌렌즈니 달렌즈니 가릴 거 없이 정말 다양한 소니의 GM 렌즈들을 갖추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470 GM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건 취미건 할 거 없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제 2470이 외관이 좀 험하긴 한데 아무튼 정말 많이 써요. 이 렌즈의 별명이 금계륵2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2470 f2.8 렌즈들을 계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예전에는 2470 f2.8 렌즈들의 이미지 퀄리티나 사용성이라든가 내구성 이런 것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2470 f2.8 렌즈가 없으면 불편한데 또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달렌즈를 쓰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아까운 애매한 렌즈라서 계륵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GM2 렌즈니까 GM2를 금2라고 붙여가지고 금계륵2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사실 계륵이라는 명칭은 이제는 더 이상 별명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렌즈는 줌렌즈의 편의성과 달렌즈급의 퀄리티를 동시에 챙기면서 크기랑 무게 같은 휴대성까지 갖춘 그냥 완성형 렌즈라고 할 만하죠. 솔직히 상업에선 필수 렌즈라고 보고요. 취미 영역에서도 끝판왕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200 GM2 렌즈도 최상급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절대적인 무게도 가벼운 데다가 무게 중심도 센서 쪽으로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들고 촬영할 때 편의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 아주 좋고요. 마찬가지로 1635 GM2도 엄청난 이미지 퀄리티에 역시나 작고 가벼운 피지컬 가지고 있고요. 줌을 해도 코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렌즈들이 움직이면서 무게 중심의 변화를 거의 없다시피 해내기 때문에 핸들링이 아주 편합니다. 이 GM2 트리니티 3가지 렌즈가 모두 아주 뛰어난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소니의 바디들도 정말 좋은 AF 검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게 이 렌즈들이 지원하는 최상급 AF 모터랑 결합이 돼가지고 AF 관련해가지고는 상업 영역뿐만 아니라 취미 영역까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업은 당연히 많이 쓰게 되고, 일상에서도 저는 α7C2에 GM2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2470 GM2 이거요. 제가 크기랑 무게를 크게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왕지사 좋은 퀄리티를 뽑아주기만 한다면 일상 영역에서는 작고 가벼운 게 좋잖아요. 특히나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여행이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 영역에서는 망원을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70-200 GM2 렌즈는 상당히 가볍고 AF도 좋고 사용성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각 잡고 사진 찍으러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 결혼할 때 혹은 웨딩 스냅 같은 거 도와줄 때 이렇게 꽤나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GM2 트리니티 렌즈들은 우선 각자의 피지컬이 상당히 작고 가벼운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무게가 1635 f2.8 GM2 렌즈 같은 경우에는 547g에 불과하고요. 2470 f2.8 GM2도 695g인데다가 70-200mm f2.8 GM2도 1045g으로 세 개의 렌즈 모두 상당히 경량화를 잘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GM 렌즈답게 각각의 기능 및 조작감도 정말 최상급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세 가지 렌즈는 세트로 활용되는 렌즈들답게 외관 및 조작감의 통일성이 상당히 훌륭해요. 세 모델 모두 포커스링, 줌링 순서로 위치해 있고요. 포커스링은 특히나 리니어 MF를 지원하고 세 모델 모두 거의 똑같은 감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동 포커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감각으로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렌즈 펑션 버튼도 동일한 위치에 두 개씩 있는데, 70-20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렌즈 펑션 버튼 배치는 가로 촬영, 세로 촬영 할 거 없이 렌즈 펑션 버튼에 쉽게 손가락이 갈 수 있게 해줘요. 거기에 영상 촬영 혹은 사진 촬영에서도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소니 렌즈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조리개 링도 당연히 있고요. 아이리스 락 스위치와 조리개 링 클릭 온오프 스위치도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세 개의 렌즈들을 써보면 각 렌즈들을 갈아가면서 이제 사용을 해도 이질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도록 렌즈의 각종 기능과 조작감 등을 상당히 통일시켜 놨고요. 이건 이 트리니티 렌즈들을 사용할 때 좋은 느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너무나 좋기로 잘 알려진 렌즈들이기 때문에 렌즈의 성능 테스트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새삼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차트를 보시면 너무 좋죠. 세 개의 렌즈 모두 최대 교향부터 선회도가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00만 화소가 넘어가는 소니 바디들의 화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력을 가진 렌즈들이 아주 중요한데, 소니의 GM2 이 트리니티 렌즈들에 적용되는 XA 렌즈 덕분에 중앙부부터 주변부까지 모두 아주 훌륭한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2.8의 밝은 조리개를 가진 줌 렌즈를 쓴다고 했을 때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가 해상력 말고 또 있죠. 바로 배경 흐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렌즈들 모두 줌 렌즈 중에선 최상급의 배경 흐림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배경도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묘사해주고요. 초점면이 변하는 부분도 스무스하게 트랜지션 됩니다. 그래서 배경 흐림을 강조해야 되는 종류의 촬영은 이 렌즈들을 쓸 때 아주 높은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렌즈의 색감도 꽤나 열심히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렌즈마다 나쁜 색감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색감 자체는 렌즈의 개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광학적으로 렌즈가 추구해야 하는 색감은 뉴트럴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GM2 렌즈들은 모두 상당히 뉴트럴한 색감을 잘 보여주고요. 흔히 요즘 말하는 투명한 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작 지점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색 보정하기에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이미지를 뽑아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 렌즈 캐릭터의 통일감입니다. 깔끔한 선회도 특성, 그리고 부드러운 배경 흐림 표현, 이런 건 당연하고 뉴트럴한 색감까지 흔히 렌즈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잘 통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색감의 경우에는 사진용 렌즈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렌즈들은 색감까지 잘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16mm부터 200mm까지 거의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다큐멘터리나 단편영화 같이 컷 간의 통일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상황이나 인터뷰나 예능 등 멀티캠 촬영을 할 때도 아주 편한 부분이죠.
소니의 트리니티 3종은 모두 무려 4개의 XD 리니어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도 가장 진보된 렌즈 구동 모터라고 보는데 그걸 4개나 박아놨으니까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한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소니의 렌즈는 대부분 예전부터 아주 빠른 고속 AF에 대응하고 있긴 했지만 특히나 이 3가지 줌 렌즈는 AF 속도가 유난히 빠른 편이에요. 렌즈의 AF 모터 성능은 바디들이 점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AF를 잡는 알고리즘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AF 퍼포먼스의 고점을 올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디가 암만 좋아봤자 렌즈 AF가 못 따라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소니의 이 훌륭한 AF 퍼포먼스는 보통 그냥 몸의 배인 공식대로 찍을 수 있는 상업 영역보다는 일상에서 아이나 동물 등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움직여대는 피사체를 찍을 때 더 빛을 발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뛰어다니는 아들내미를 찍어도 거의 100% 칼핀이 꽂히고요. 가까운 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피사체가 렌즈에 아주 빠르게 근접하는 상황,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AF가 따라오기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가 문제없이 따라오는 괴랄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16mm에서 200mm까지 넓은 화각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인물 촬영에서의 표현법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635 f2.8 렌즈는 환경과 인물을 함께 담기에 아주 적합해요. 스마트폰이 보통 24mm 정도의 광각을 가지게 되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광각으로 인물을 찍는 거에 익숙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광각 인물 촬영을 할 때 얕은 심도를 선호하는 편인데 스마트폰과 다르게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f2.8 조리개 렌즈는 초점이 맞는 부분의 날카로운 해상력과 얕은 심도가 만들어내는 배경 흐림이 대비가 돼서 피사체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부드러운 인물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각 렌즈로 인물 촬영을 할 때 적극적인 안각, 부감 앵글을 활용해서 광각 특유의 원근 왜곡을 활용한 좀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2470의 24mm도 충분히 원근 왜곡을 만들 수는 있지만 16mm는 더 엄청난 더 다이나믹한 원근 왜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표현을 해내기가 수월하죠. 게다가 1635의 35mm는 어느 정도 인물의 반신샷 정도까지는 촬영하기에 무리가 없는 화각이기도 합니다. 인물의 얼굴 촬영이 필요하다 해도 크게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해서 1635 렌즈가 은근히 만능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2470 f2.8 이 렌즈는 말할 것도 없죠. 충분히 원근 왜곡을 활용한 다이나믹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좁은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24mm 화각부터 인물의 반신을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50mm,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클로즈업과 배경 분리가 가능한 70mm까지 거의 대부분의 촬영을 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렌즈입니다. 사실 인물 렌즈로 50mm 단렌즈나 85mm 단렌즈도 많이 쓰지만 상업에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저는 거의 80% 이상 이 렌즈를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줌 렌즈다 보니까 빠르게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초점 거리로 촬영을 해낼 수가 있고 이는 촬영 시간 단축에도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한 구도의 사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렌즈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훌륭한 해상력을 보여주고요. 배경 흐림 좋고 컬러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200mm f2.8 GM2 이 렌즈는 클로즈업 찍을 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원근 왜곡 없는 꽉 차는 클로즈업을 찍으려면 최소 85mm 이상의 화각이 필요한데 70-200mm라는 화각은 어느 정도 인물의 얼굴과 배경 압축을 고려해 가면서 인물의 반신부터 클로즈업까지 찍기에 최적의 화각이에요. 1635가 공간과 인물을 함께 담는 느낌이라면 그리고 2470이 그냥 인물을 만능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라면 70-200은 클로즈업으로 인물의 표정과 눈빛 등까지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렌즈이기도 하죠. 또 70-200mm f2.8 렌즈는 왜곡 없는 전신샷을 찍기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스튜디오에서 룩북이나 화보 같은 사진을 찍기에도 좋고요. 또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서 배경 흐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배경을 확 날리고 인물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망원 줌 렌즈는 이렇게 선회도도 정말 중요하고 배경 흐림 퀄리티도 정말 중요한 렌즈인데 70-200mm f2.8 GM2 렌즈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최상급이기 때문에 인물 촬영할 때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풍경 촬영에서 퀄리티 좋은 줌 렌즈의 활용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1635 렌즈의 16mm 화각은 시원한 풍경을 찍는데 아주 유용한 화각이고요.
거기다가 28mm나 35mm는 일상 스냅 촬영에도 정말 좋은 화각이기 때문에 1635의 줌 범위는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광각 줌 렌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풍경이나 스냅 촬영의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여서 쨍하게 찍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풍경에서도 f2.8의 조리개로 심도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촬영하기에도 유리하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2470 렌즈의 경우에는 인물과 마찬가지로 풍경에서도 만능 화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3mm는 충분히 넓은 풍경 촬영을 해낼 수 있는 아주 범용적인 화각이고요. 역시 스마트폰 카메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익숙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풍경은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고 싶을 때도 많은데 70mm 정도면 꽤나 원하는 정도의 풍경을 잘라서 찍을 수도 있는 화각이에요. 역시나 28mm, 35mm, 50mm 등 스냅이나 풍경에 유용하고 익숙한 화각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일상적인 스냅, 스트릿, 소품 등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재다능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200mm는 망원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선호하는 렌즈인데 특히 도심지라든가 현수막이나 관광객들로 인해 광각으로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망원 풍경이 유용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풍경의 경우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슈퍼 줌 렌즈 같은 것들도 좋긴 합니다만 망원 풍경은 얕은 심도를 또 활용해가지고 전경에 걸리는 각종 오브제들의 초점을 나가게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깊은 심도의 사진만 찍는 거랑 원할 때 조리개로 활짝 열 수 있다는 것의 차이는 표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망원 렌즈인 만큼 작은 부분을 클로즈업하거나 새나 고양이 등을 만났을 때 걔네들도 찍을 수 있기도 하고 뭔가 인물 렌즈라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풍경 촬영에 있어서 70-200mm f2.8 렌즈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카메라 관련 장비를 리뷰할 때 뭔가 확정 지으면서 말하는 걸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모든 상황에서 안 좋은 제품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제품은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가장 좋은 렌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렌즈가 왜 출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논리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렌즈 역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렌즈가 나왔다 생각을 해보면 전부 다 그 렌즈만 쓰면 되잖아요. 왜 다른 렌즈를 쓰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소니의 트리니티 3종 이 렌즈들은 가장 완벽에 가까운 렌즈 세트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광학적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세트답게 세 개의 렌즈 사이의 통일성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형 경량화까지 잘 이뤄냈죠. 일반적인 줌 렌즈에서 공존하기 힘든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사진, 영상 양면에서 아주 유용하고요. 상업에 종사하시는 프로페셔널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시는 렌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일상 및 여행을 위한 취미 유저들이 쓸 때도 최고의 렌즈가 됩니다. 당연히 GM 렌즈답게 훌륭한 만듦새와 방진 방적 스펙도 잘 갖추고 있고 디자인도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하고요. 아주 훌륭한 조작계를 가지고 있어서 렌즈의 기능 측면에서도 정말 우수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GM 렌즈니까 고급 렌즈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절대 싼 건 아니지만 이제 경쟁 렌즈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렌즈들이 가지는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거랑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f2.8의 고급 줌 렌즈 시장에서 가성비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렌즈 모두 단독으로 쓰나 세트로 쓰나 정말 훌륭한 렌즈고요. 이 트리니티 3종은 어쩌면 소니라는 브랜드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렌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의 1635mm f2.8 GM2, 2470 f2.8 GM2, 70200 f2.8 GM2 이렇게 3종의 트리니티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